안녕하세요. 코인과 함께 아침을 맞이하는 남자 코아남입니다. 네, 촬영 시간은 2025년 12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을 지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1억 3천만 원, 그 다음에 이더리움은 440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시간에 설명해드렸던 대로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약 보합세에 지금 접어들어 있고요. 급격한 비트코인의 하락 이후 지금 박스권 횡보를 좀 하고 있는 모습으로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다루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가장 고통받고 있는 알트코인이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잡코인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 코인들이 지금 마이너스 90%, 80%, 상황이 나으신 분들은 뭐 50%, 아니면 심지어 손절을 하고 이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많이 떠나셨다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제 주변도 그렇고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이 가득한 지금 시장 상황입니다. 우리가 알트코인이라는 거를 처음 코인 시장에서 투자를 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을 거예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위험성을 감수하고 이 불장의 알트코인 불장을 21년도 그 다음에 17년도 알트코인 불장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10배, 20배 이상 상승하는 자산의 그 상승을 꿈꾸고 알트코인을 투자를 했죠. 결과론적으로 지금 현재 알트코인들이 큰 폭의 하락을 해서 많은 우리 코인 투자자분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요. 이 알트코인들이 왜 지금 우리가 마이너스 90% 이렇게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주제로 제가 오늘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영상은 PPT 자료로 준비를 했고요. 해당 내용이 좋으시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노동통계청에서 갖고 온 자료인데요. 고용 지표가 나왔고 그 다음에 내일이죠. 저녁 10시 30분이에요. 한국 시간으로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19일에는 금요일 오전쯤으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 일본의 금리 인상 발표가 있어요. 금리 결정 발표가. 그래서 이런 불확실한 이런 이슈들 때문에라도 미국장도 그렇고 우리 코인 시장도 그렇고 지금 별다른 큰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상승과 하락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있는 구간입니다. 어제 저녁에는 우리 고용지수가 나왔는데 폭의 변동성은 있지 않았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예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실업률이 좀 많이 올라갔어요. 4.6으로. 그래서 이 실업률의 상승은 고용 증가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CME 패드워치에 보셔도 지금 원래 1, 2, 3월에는 저희가 동결을 예상을 하고 있었잖아요. 금리 인하는 없는 걸로. 근데 이제 1월 금리 인하 확률이 24에서 29% 소폭이지만 인하될 확률이 조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주제의 핵심으로 제가 다룰 건데요. 우리 지금 두바이에서 바이낸스 주최 하에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었죠. 근데 라울팔이 나와서 26년도를 경고를 합니다. 26년도에 가장 어려울 것 같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 그 일은 아마도 알트코인 열풍일 것이다. 우리가 암호화폐로 한 달에 20배 수익을 냈다는 글을 끊임없이 올라오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남의 수익률을 쫓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성공을 못합니다. 라울팔의 조언에 따르면은 포모죠.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가장 많이 겪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은. 그래서 항상 자산이 상승할 때 급하게 돈을 갖고 와서 투자를 시작하시죠. 지금 현 상황에서 라울팔은 26년도에 알트코인 불장이 올 거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면서도 여기 포트폴리오 조언을 좀 합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우량 자산을 지금 현재는 보유해야 되고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고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코인들을 보호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80% 마이너스 90% 이렇게 되신 분들 어쩔 수 없이 알트코인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영상에 달아드릴 건데 우리 알트코인들은 오르게 되면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안에 그 모든 거를 다 회복하는 장이 나옵니다. 그 사례도 제가 업비트 차트를 보고 과거 코인들을 여러 번 다뤄드렸었는데 오늘도 한번 다뤄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왜 우리가 4년도 12월을 정점으로 25년도 1년 내내 알트코인들의 상승은 없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계속 조정을 받았다. 1년 내내. 그럼 이 알트코인 90%의 진짜 원인이 뭐냐? 제가 지금 여러 유튜브나 중요 뉴스들을 봤을 때는 이 마켓 메이커들이 다 망했다. 10월 10날 이후로 대규모 청산이, 롱포지션 청산이 있었죠. 약 126조가 넘는 돈.
집계되는 것만 126조였지 실제로는 300조가 넘는 돈이라고 얘기를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 청산이 있음으로써 이 마켓 메이커들이 많이 파산을 하고 끝났다. 그래서 이 시장이 이렇게 안 좋아졌다라고 보시는데, 제가 여러 방면으로 조사를 해보고 또 AI 도움을 받고 해서 이 마켓 메이커, MM이라고 하는데 이 마켓 메이커들이 진짜 망했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네들은, 이 마켓 메이커들은 아직 건재해요. 건재하다 못해 또 다른 투자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한번 짚어볼게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이 마켓 메이커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우리 알트코인이 지금 마이너스 90%까지 간 진짜 원인은 지금 현재 유동성이 없다. 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사람이 마켓 메이커거든요. 업비트나 빗썸, 호가창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호가가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악재만 나와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던집니다. 그러면 호가가 얇기 때문에 하락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마켓 메이커들이 사면 되지 않냐, 이렇게 가지신 분도 계시지만, 마켓 메이커들은 실질적으로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1% 아니면 0. 몇 %, 이 정도의 수수료 관점으로 접근하는 집단이에요. 거래소에 유동성들을 공급해주면서 이 스프레드를 먹는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 프로젝트들이 모두가 망했다. 얇은 호가와 지속적인 공급이 이뤄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가격이 거의 폭포수처럼 떨어지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1%, 2%만 떨어져도 알트코인은 5%, 10% 떨어지는 경우가 지금 현재 많이 있다. 오더북의 깊이가 얇다. 그리고 레버리지, 펀딩, 청산, 선물 시장 쪽에서 만회하려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거래소가 그런 선물 시장에 청산을 진행하게 되면은 또 그 여파로 하락이 더 지속될 수 있다. 대부분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이런 잡 알트코인들, 프로젝트가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좋다, 또 이게 올라갈 것 같다, 아니면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우량 자산과 연관돼 있다, 아니면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가 죽어서 안 가냐? 그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를 우리 업비트나 빗썸에서 그냥 검증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심사팀들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검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 지인분 중에 코인원에 다니시는 분도 계시는데 지금 이 영상 보실 거예요. 거기 심사팀들이 그냥 아무 코인이나 상장을 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는 충분한 의미가 있는 프로젝트들이다. 지금 현재 국내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은. 그러면 이 프로젝트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유동성을 봐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알트코인에 유동성이 들어와야, 우리 전 시간에도 배웠잖아요. 거시적인 유동성이 확장이 돼야만 우리 알트코인에 불장이 올 것이다. 그리고 PMI, 경기순환지수가 돌아야 오늘 말하고자 하는 이 MM들의 활동이 더 원활해져서 이 얇아져 있는 호가가 두꺼워질 것이다. 그때부터는 알트코인에 불장이 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헷갈릴 수 있어요. 많은 해외 기관들이 투자를 하는 코인들이 있지 않냐? 그들이 마켓 메이커냐? 아닙니다. VC라는 벤처 캐피탈 회사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코인베이스 또는 판타라, 아니면 바이낸스 랩스 같은, 지금은 우량하진 않지만, 솔라나나 이더리움, 리플에 비해서는 우량하진 않지만 이런 프로젝트 코인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운용사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저희 개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미리 투자를 해서 시세 차익을 얻는 구조고, 마켓 메이커는 말 그대로 거래소에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프로젝트하고 계약을 맺겠죠. 그래서 일부 코인의 유동성을 갖고 있다가 이 코인의 유동성을 거래소로 공급을 해주면서 거래소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게, 우리 호가창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게 그 유동성을 공급을 해주면서 거기에 대한 스프레드 플러스 마이너스 1% 내외의 수수료를 먹고 있는 기업들이죠. 이 회사들의 대표적인 거는 윈터뮤트, 점프크립토, 그 다음에 컬버랜드 등이 있어요. 유명한 거는 바이낸스의 대표적인 마켓 메이커죠. 윈터뮤트,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지금 이 알트코인 폭락을 만드는 거는 핵심은 유동성 붕괴입니다. 지금 이렇게 유동성이, 코인 시장의 유동성이 없어져 버리면은 결국 이 MM들은 그 활동의 폭이 굉장히 위축됩니다. MM들은 위험을 노출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잦은 매수를 하면 할수록 이들이 위험성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잦은 매도를 하질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오더북이 당연히 호가창의 오더북이 얇아지고요. 그래서 작은 매도에도, 우리 개인들이 던지는 작은 매도에도 가격이 큰 충격을 받을 수가 있다. 결국 우리 알트코인의 회복은 누가 펌핑해 주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거시적인 큰 유동성이 돌아와야만 이 MM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또 이 MM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
실제로 호가창에 보이는 유동성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래 대금도 많이 나오고 우리 알트코인은 상승할 수 있는 시기를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MM이 전부 망했다는 시장의 의견은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결론입니다. 윈터뮤트 같은 경우에는 기간 수요로 OTC 장외 시장에서 볼륨 유동성을 공급을 계속적으로 좀 해주고 있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B2C2는 스테이블 스왑 제품까지 출시를 했습니다, 올해. 그래서 이들이 망했다는 거는 단정 짓기 어렵다. 이들은 아직 건재하다. 라는 뉴스들을 우리가 조금만 조사를 해보면 확인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단, 이 시장에 유동성을 아직 전체적인 거시적인 유동성이 공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MM들도 이 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답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MM들이 지금 현재 많은 규제를 좀 받고 있어요. 그 규제를 받은 MM들은 실질적으로 호가를 얇게 깔 수밖에 없다. 그 규제가 뭐냐? 지금 SEC한테 고소를 당해서 지금 하고 있는 대형 MM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사례로 컨버랜드를 갖고 왔는데, 컨버랜드는 24년 10월에 미등록 딜러, 그러니까 미등록 거래 마켓 메이커 혐의로 제소가 되면서 한때 이 컨버랜드 자체가 이 MM 역할을 하지 못했었어요. 소송 기간 동안에. 근데 25년 3월에 이게 종료가 되면서 불확실성 구간이 지금 현재는 해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한번 이렇게 혐의를 받았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활동에 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점프 크립토,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점프 크립토는 그 테라 사태로 인해서 미스리딩, 그러니까 잘못 호가창을 조작했다. 이 혐의로 24년 12월에 이게 또 고소가 됐습니다. 현재는 이 혐의가 끝났죠. 합의금을 내고 합의를 받죠. 이 규제 리스크도 소송도 끝났다.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 사태를 봤을 때도 MM들이 망하진 않았지만 지금 이 호가창 조작 문제라든지 또 SEC가 원하는 등록을 하지 않고 계속 운영을 했던 부분들이 아직 우리 이 자산 시장이 이렇게 너무 법제화되지 않고 투명하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규제로 묶이면서 이들의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MM들이 돌아왔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면 되냐? 결국은 오더북의 깊이를 보시면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스프레드를 먹는 MM들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호가창에 그런 오더가 지금보다 많이 늘어났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결과적으로 거래 대금이죠. 거래 대금이 늘어나야 된다. 알트코인이 가려면.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이 증가.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은 지금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체크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종에서도 덜 빠지는 구조가 있는지. 지금은 악재만 터지면 알트코인이 그냥 거의 폭락 수준이잖아요. 근데 이런 시기가 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시기가 지나야 알트코인이 정상 궤도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베어 마켓에서는 그 호가창의 깊이가 더 얇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이 감소하고 더 많은 폭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은 레버리지를 최소화하고 아까 라울팔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량한 자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매수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조정 구간에서는 테마 순환이 존재할 수 있다. 그쵸? 우리가 그 조정, 박스권, 비트코인이 박스권 장세를 할 때 알트코인들, 그 소형 알트코인들이 많이 상승하는 경우를 봤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들의 활동이 또 나올 수가 있다. 우리가 그 알트코인들을 따라 사는 행동을 하면 안 되겠죠. 본격적인 불장이 아니니까요. 본격적인 불장이 왔다 했을 때는 이미 유동성에서 신호가 나왔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오더북, 그 다음에 거래 대금도 뭐 1주 이상 터지는 코인들이 나오는 많은 현상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는 이제 알트코인 불장으로 들어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전체적인 업비트나 빗썸에 들어가시면은 이런 코인들, 특히 시총 작은 거래 대금 낮은 순으로 정렬을 하셔가지고 이런 코인들의 오더북들이 점점 깊어지고 전체적인 거래 대금이 늘고 있는지 그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실전으로 넘어가시면 이런 케이스입니다. 오늘 설명한 내용을 보시면 자, 썬코인 한번 볼게요. 업비트에서 그게 확대해서 자, 업비트에서 거래 대금 역순으로 정렬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썬코인 오더북을 보시면 움직임이 없죠. 그 오더북 자체도 1200만원, 밑엔 100만원. 개인이 들어 올려도 1%, 2%는 올라갈 수 있는 호가창인데 그 누구도 매도를 안 합니다. 거래 대금도 4,100만 원밖에 안 돼요. 24시간 거래 대금이. 그죠? 활동을 안 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악재가 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마이너스 15%까지 한 번에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호가창 자체가 없잖아요. 그죠? 이런 케이스. 지금 MM이
본격적인 활동을 안 한다. 마켓 메이커들이 본격적인 활동을 안 한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그럼 이 알트코인들은 도대체 우리가 마이너스 90%, 80%인데 계속 보유를 해야 되냐? 보유를 해야 됩니다. 이미 투자하신 거는 손절하시는 게 아니라 보유를 해야 돼요. 자, 이런 잡코인들, 12코인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12코인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다 알던 알트코인 불장이에요. 21년도에. 그죠? 그러면 대다수 분들은 여기 약 2년간 이 구간에서 지금 코인의 등락을 맛봤었겠죠. 지금 저희하고 같은 케이스입니다. 이 구간 등락. 잘 보시면 우리 고점에서부터 저점까지 한번 볼까요? 상승하기 바로 직전 가격까지 보시면 마이너스 96%예요. 그러면 이 꼬리 처음 상장했을 때 이 꼬리에 사진 않으셨더라도 가장 높게 물리신 분이 지금 이 검은색 줄을 친 이쪽이에요. 이게 약 200원대. 200원에서 바로 상승하기 직전까지가 200원에서 20원까지 된 상황이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89. 제일 높았던 분들이 아마 마이너스 89%이셨을 거예요. 이 당시에.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2주 만에 200원이 가요. 200원이. 2주 만에. 이거를 좀 확대해서 보시면 이거거든요. 주봉상 2개의 캔들로 2주 만에 물렸던 여기 마이너스 90%이 구간에 약 3년간 물려있던 분들 다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다 회복시켜주고 조정을 받고 약 한 달간 조정을 받고 그 다음부터 본격적인 시세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약 2000%, 3000% 올라가는 상승이 나왔던 거죠. 몇 프로 나왔을까요? 고점까지 약 2900%네요. 2900% 상승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이런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을 투자를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과정을 겪었던 분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저 코아남도 2020년부터 후반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잘 몰라요. 모르고 사자마자 몇 달 안 돼서 바로 이렇게 상승을 맛봤었기 때문에 알트코인에 대한 추억이 엄청났죠, 실제로.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지금 알트코인 투자하신 이유가 모두 다 이 시점, 상승하기 바로 직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투자를 하셨을 거예요, 여기서. 그죠? 투자를 하셨고 이걸 기대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시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었죠. 아무도 알 수가 없다. 문제는 이렇게 3년간 이분들이 지금 마이너스 90 끝까지 손절하지 않고 견뎠던 분은 아마 이쯤 본전에 나가실 수도 있었겠고 또 수익을 봤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 코아남이 지금 가장 걱정하는 건 뭐냐면 저도 마이너스 80% 되는 코인들이 2개나 있어요. 알트코인, 잡코인. 근데 그 코인들을 더 이상 물은 안 탈 거예요. 물을 타기에는 너무 끝도 없고 사실적으로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이런 시총 작은 코인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상패가 될 수가 있고 만약에 상패가 안 된다면 이런 상승장이 언젠간 나올 겁니다. 그게 내년이 나오든 언젠가는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3년을 기다렸다가 본전에 나오는 케이스. 내가 본전에 나왔는데 그 이후로 10배를 가죠. 10배, 20배를 갑니다. 이 코인은. 결과적으로 보면 내가 물렸던 가격도 나중에 뒤돌아서 보면은 저점이었던 거죠. 저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거의 22년도부터 상승이 없었죠. 25년도까지 약 3년이에요. 이것도. 이 박스가. 그래서 내년에 얘가 이렇게 올라가주면 실질적으로 이 정도만 올라가도 지금 60원인데 이 횡보하는 3년간의 박스권 중에 이 고점이 약 400원, 450원대예요. 그럼 60원에서 450원 한 500% 오르면 되네요. 이 500% 갔을 때 여기에서 정리를 했는데 이게 더 가는 경우가 그동안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알트코인, 이 잡코인을 투자를 하셨다면 마이너스 90%는 당연하게 받아들이시고 때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즉 여기에 빚까지 지셨다면 일단 어떻게든 그 빚을 갚으시고 이 시장을 좀 더 길게 기다려야 됩니다. 이 알트코인의 상승이 딱 한 번, 이 짧잖아요. 그렇죠? 잡코인의 상승 딱 2주면 되잖아요. 2주면 올라오고 조정받고 여기 끝까지 끌고 가신다고 해도 11월부터 약 4개월이 채 안 걸려요. 3개월 만에 갑니다. 이 3개월 동안 주변에서 이제 코인 모르시는 분들이 없는 장으로 만들겠죠, 세력들이. 이렇게 이 짧은 거 단 한 번 기다리는 거예요, 4년 동안. 우리가 26년도에 이런 장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코아남은 기대를 합니다. 왜냐? 지난 3년간 이런 장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력들이, 이 코인을 유지하고 있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은 거시적인 유동성과 또 그들의 계획들이 다 있을 거예요. 마켓 메이커, 오늘 배웠던 MM이죠. 그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할 때 거시적으로 모든 부분이 알트코인을 올리기 좋은 환경이 될 때는 짧은 시간 안에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마이너스 90, 80%여도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포기하지 마시고 그 순간이 오기까지 우리 생활을 하면서
버틸 수 있는 힘을 기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현금이 많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승이 나올 것 같은 이런 잡코인도 있겠지만 일단 라울팔도 얘기를 했잖아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중심으로 투자를 하셔서 안정적인 이 암호화폐 시장을 경험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그 일부 금액, 거기에서 한 10%, 20%의 금액으로 이런 알트코인을 사셔가지고 금액이 작으면 저희 마음이 그렇잖아요. 이거 없어도 되는 돈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쯤에서 나오는 상황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 끝까지 들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죠. 이때 충분한 수익이 됐다고 느끼시면 팔아도 되고요. 이런 여유가 있다. 근데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는 아마 이 본전만 와도 대부분이 다 도망가실 거고, 문제는 뭐냐? 이렇게 해서 이거 떠나면은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 다시 이 고점에서 다시 들어온다는 게 문제죠. 고점에서.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알트코인 위주로 짜셔가지고 너무 힘드시고 하시지만은 앞으로 알트코인이 이렇게 떨어지면은 결국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주식도 안 좋았잖아요. 약 2년, 3년간 안 좋았잖아요. 그때 저 코아남도 한국 주식을 사라고 주변에 많이 권유를 했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은 늘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걸 왜 사냐? 미국 주식 해야지. 아닙니다. 모든 자산은 떨어질 때가 있으면 또 올라갈 때가 있어요. 지금 당장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을 사라는 말을 못 하겠어요. 왜? 저는 지금 이게 이렇게 올라갔던 상승했던 장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코인 시장은 그 반대다. 특히 이 알트코인은 반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역발상 투자라고 하죠. 반대적인 투자를 해서 이 시간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분들은 나중에 이런 상승을 맛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우리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알트코인 투자자님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희망이 될 만한 그 영상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을 보고 나서 저에게 희망회로 그만 돌려라 이런 댓글 달으셔도 할 얘기 없습니다. 제가 할 얘기는 없어요. 말 그대로 희망회로일 수 있어요. 아직 벌어지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저는 그게 반드시 올 거라고 믿고 투자를 한다. 그리고 지금 현재 투자를 해서 저와 같은 알트코인에 그런 손실이시면 일단은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상승이 오기까지 이 시간을 기다릴 만한 충분한 본인의 체력을 길러야 됩니다. 자금의 체력이죠. 그래서 레버리지 축소하시고 그 다음에 긴 안목으로 단기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회복할 수 없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80%만 돼도 400% 이상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이걸 어떻게 회복해? 라는 말밖에 안 나오시는데 막상 그렇게 떨어지는 자산이 코인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가는 게 코인입니다. 그렇게 안 올라갈 자산이었으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80, 90으로 짧은 시간 안에 떨어지진 않죠. 그런 걸 잘 기억하시고 끝까지 이 코인 시장에서 잘 버티셔서 큰 성과를 얻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오늘 영상을 찍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